유명 체인점 맛집부터 커피숍, 케이크까지. 한강변 공원을 방문하여 배달을 요청하더라도 어디든 배달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기본조차 안 되어 있네요. 우연히 계획 없었던 후진국 한국은 외국인이 한국 골목에서 경악하는데, 저는 이탈리아 로마 출신의 마르티나라고 합니다. 저희 아빠는 로마에서 요리사로 이름을 날리셨고 현재는 저명한 요리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요. 그러나 엘리트 코스를 밟으신 아빠는 엄청나게 구시대적인 사람입니다. 아빠는 요리에만 미쳐 있으신 분이라 국제 정세에는 하나도 관심 없고 그저 이탈리아가 최고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러다 한 번은 아빠가 노발대 바라며 집에 들어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전국 대학 요리 교류 행사가 열렸는데 이런 중요 행사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게 말이 되냐고 하시면서 말이죠. 아빠는 이 정도 규모의 행사는 당연히 이탈리아, 많이 양보해도 프랑스에서 열려야 하는데 후진국인 한국 따위에서 열리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씩씩대셨습니다. 저는 요즘 한식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경제 수준 면에서도 한국이 이탈리아를 추월한 지 오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나 아빠는 무식한 소리 말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시며 자존심 상해서 한국 따위는 절대로 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저는 한국에 꽤나 관심이 많았는데요. 친구들의 권유로 방문해 본 한식당은 정말 최고의 경험이었고 넷플릭스로 매번 한국 드라마만 시청할 정도로 한국은 제 삶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아빠는 가끔 해외 출장이나 행사에 참석하러 가실 때 저를 데려가곤 했기에 저는 한국에 가보고 싶은 마음에 아빠를 계속해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완강히 거절하셨지만 결국 제 간절한 부탁을 못 이기시고 아슬아슬한 시간만을 남긴 채 한국행을 결정하셨죠. 그렇게 저희는 정말 간발의 차이로 새벽 시간에 한국에 오게 됐고 몇 시간 뒤 곧바로 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너무 허기져 있었다는 것인데요. 기내식 같은 수준 낮은 음식은 절대 안 먹는다며 고집을 부리는 아빠 때문에 저까지 불편해져서 긴 비행 동안 음식을 전혀 못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사 시작 전에 간단한 식사라도 하기로 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이른 시간에 문을 연 식당 따위는 없고 따라서 저희는 편의점에 들러서 커피나 우유로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에는 이렇게 이른 시간에도 문 연 식당이 꽤나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빠는 여전히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식당 앞에 쓰레기가 나뒹굴다니 한국은 위생 수준이 엉망이구나 쭉. 실제로 문을 연 식당 앞에는 하나같이 정체불명의 박스들이 나뒹굴고 있더군요. 뭐 어차피 저희는 별다른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기에 그냥 식당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워낙 외골수셨기에 한식을 기대할 리 없었고 저 또한 이렇게 새벽에 가까운 시간에 여는 식당은 식재료고 뭐고 준비도 제대로 안 됐을 거고 그저 어제 쓰다 남은 식재료를 쓸 거라 생각해서 그냥 허기짐만 채우려고 들어갔죠. 그렇게 기대 없이 들어간 식당에서 아빠는 전혀 기대 없이 메뉴판 제일 위에 있는 메뉴를 주문하셨는데요. 놀랍게도 요리를 주문하면 최소 1시간은 기다려야 하는 이탈리아와는 달리 한국의 식당은 10분도 안 돼서 요리를 내오더군요. 그리고 아빠는 10분 만에 나온 한식의 상태를 보자마자 기겁을 하시더군요. 아니 고기와 야채 상태가 어떻게 이렇게 신선할 수가 있지? 이 시간에는 식재료를 구할 수도 없었을 텐데 새벽에 여는 식당에서 이 정도의 신선함을 유지하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구나. 확실히 그랬습니다. 한식을 좋아하는 저는 이 요리가 불고기 백반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챘는데 백반 음식 재료의 상태가 말도 안 되게 좋더라고요. 새벽에 식당을 열었다면 식재료는 빨라봐야 어제 받았을 텐데 어떻게 이 정도의 신선함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인가요? 요리에 진심이신 아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듯 번역기를 켜고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얼빠진 표정으로 주방에서 나오시더니 한숨을 쉬셨죠. 마르티나, 한국에서는 새벽이든 아침이든 식재료를 주문하면 24시간도 안 돼서 배송을 해준다는구나.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니? 알고 보니 저희가 아까 봤던 가게 앞에 널브러져 있는 박스 더미는 신선식품을 배송해주는 아이스박스였고 한국에서는 날이 밝기 전에 식재료를 배송해주고 박스를 회수해가는 인프라가 깔려있던 것이었죠. 이건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배송 인프라가 전혀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신선한 식재료를 구하려면 전문 업체와 직접 계약해야 하거나 도매시장에 직접 찾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식당에서는 며칠에 걸쳐 배송받은 신선하지 않은 식재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신선도 문제는 이탈리아 요식업자들이 평생 고민해야 할 숙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선진적인 인프라는 이탈리아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그리고 감히 상상조차 해볼 수 없었던 것을 가능하게끔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나 이탈리아 음식만을 고집하던 아빠였지만 한국의 불고기 백반을 한번 맛보더니 꽤나 흡족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이탈리아 음식만큼은 아니지만 한식도 꽤나 수준 높은 음식이구나. 단맛과 짠맛의 조화가 적절하고 영양 성분도 무척이나 균형 잡혔군. 이 정도면 적어도 프랑스 놈들의 음식보다는 낫다고 볼 수 있겠어. 요리에 엄청나게 고지식하신 아빠가 다른 나라 요리를 칭찬하는 건 처음 봤기 때문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공깃밥 한 그릇을 추가적으로 주문하신 뒤 반찬을 숟가락으로 싹싹 긁어 드신 후에야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나셨는데요. 그러고는 아빠는 다른 길거리 식당 앞에 놓여있는 박스들을 유심히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아이스박스 안에는 아직 신선한 재료들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식당 바로 앞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인데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 모습을 본 아빠는 경악을 금치 못하셨죠. 마르티나, 여기 비싼 식재료가 한가득 있는데도 한국인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는구나.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니? 사실 이탈리아에서는 지켜보는 주인이 없다면 빵 한 조각도 훔쳐가곤 합니다. 그래서 택배는 반드시 대면 배송이 원칙이고 서명까지 전부 받아야 하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 박스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도 어떻게 한국인들은 아무도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요? 한국인들의 이런 선진적인 시민의식을 본 아빠는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빠는 이탈리아가 절대로 따라 할 수 없는 한국의 모습에 씁쓸한 표정을 짓기도 하셨죠. 그렇게 저희는 택시를 타고 행사 장소로 향했습니다. 한국은 굉장했어요. 아직 이른 아침인데도 도시가 살아있었거든요. 한국인들은 어찌나 부지런하던지 아침부터 에너지가 넘치더라고요. 그러나 저희는 정반대의 몰골이었죠. 사실 장기가 예민한 저희 부녀는 긴 비행 동안 한숨도 못 잤고 결국 거의 하루를 꼬박 세운 셈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이게 다 아빠가 한국행을 머뭇거린 탓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반쯤 죽어가는 상태로 행사 장소로 향했고 이내 각 나라의 대학생들이 음식 경연을 펼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의 학생들 가운데서도 한국 대학생의 칼질이 예술이더군요. 아직 정식 요리사도 아닌데 엄지손가락만 한 마늘을 1초 만에 10조각으로 썰어버렸거든요. 아빠는 이런 한국인 대학생의 실력에 같은 요리사로서의 경쟁심이 불타셨는지 다소 무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봐, 칼질을 그런 식으로 밖에 못하나? 내가 보여주겠으니 나와 보게. 그러나 아빠는 현역 때에 비해서 반응 속도가 많이 느려졌고 심지어 잠도 못 자서 비몽사몽한 상태셨기에 그만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아빠는 고기를 손질하시다가 그만 자신의 손가락을 썰어버리셨고 아빠의 손가락은 뼈가 보일 정도로 심하게 베었거든요. 당연히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죠. 하지만 한국인들만큼은 무척이나 침착하더군요. 아빠에게 다소 무례한 말을 들은 학생은 황급히 아빠의 부상 부위를 지혈하더니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를 부르라고 손짓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부상을 입은 와중에도 학생의 행동에 기겁을 하셨죠. 왜냐하면 이탈리아에서는 응급차 비용이 너무나도 비싸거든요. 심각한 중상일 경우 국가에서 구급차 비용을 지원해 주지만 그건 정말 죽기 직전의 수준으로 엄청나게 심각한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꿈도 못 꾸죠. 따라서 이탈리아인들은 다치면 죽는 한이 있어도 차나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해야 합니다. 구급차 비용은 나름 돈을 벌 만큼 번 아빠에게마저 부담될 정도였고 그렇기에 아빠는 구급차를 부르지 말라며 호통을 치신 것이죠. 그런데 흥분하신 아빠는 이탈리아어로 소리를 쳤고 한국인들은 영어는 잘하지만 이탈리아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구급차를 부른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아빠의 고함이 무색하게도 아빠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아빠가 사용한 칼은 나를 방금 갈았던 칼인지 아빠의 손가락에서는
피가 지혈을 뚫고 계속 터져나오고 있었거든요. 이러다 신경이나 뼈를 건드렸으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지기 때문에 저는 직접 차를 몰고 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에서는 구급차를 불러도 엄청나게 늦게 와서 사실상 구급차의 의미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를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새파래져서 덜덜 떨고 있는 아빠를 보니 더 이상은 못 기다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3분만 기다리라는 황당한 말만을 할 뿐 그 누구도 아빠를 위해 차에 태워다 주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구권 출신의 사람들도 차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이 아빠를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아우성쳤죠. 아마 그들 국가에서도 구급차가 느린 건 마찬가지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그저 구급차를 기다릴 뿐이었고 제 속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내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3분 뒤 정말로 구급차가 도착해서 아빠를 태웠거든요. 한국은 그야말로 서구권과 수준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구급대원들은 능숙한 솜씨로 아빠의 부상 부위를 다시 지혈해줬고 아빠의 체온 조절을 위해 담요까지 덮어주는 친절을 보여줬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급차는 5분도 안 돼서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한국 도로에 있는 수많은 차량들은 구급차를 보자마자 좌우로 갈라져서 길을 만들어줬고 그 덕에 구급차가 원활히 빠져나갈 수 있었거든요. 심지어 한국은 이탈리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의료 선진국인지 대형 병원만 해도 도시 곳곳에 존재하고 있었기에 그렇게 아빠는 한국의 선진적인 인프라 덕에 즉각 수술을 받으실 수 있었고 느려 터진 이탈리아에서는 수술을 받기까지 하루가 꼬박 걸렸을 테지만 한국에서는 부상을 당하고 10분 만에 병원에 도착해서 곧바로 수술까지 받는 기적과도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었죠. 이런 한국의 엄청난 모습에 아빠는 충격을 받으신 듯 멍하니 계시더군요. 마르티나,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니? 이탈리아에서는 대통령이 다쳐도 이렇게 빠르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을 거야. 정말이었습니다. 헬기를 타고 이동해도 한국보다는 느릴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아빠는 봉합 수술을 받은 뒤 행사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다시 발걸음을 떼셨는데요. 하지만 아빠는 얼마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비 청구서에 적힌 금액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었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건 이탈리아 병원보다 5배 이상은 저렴했죠. 그리고 저희의 통역을 도와주겠다고 함께 병원에 온 아까의 한국인 대학생은 아빠의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보고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외국인 분들은 많이들 놀라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의료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 덕에 저희에겐 이런 저렴하고도 수준 높은 의료가 익숙합니다. 그 말에 아빠는 잠시 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갑자기 눈물을 보이시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요리사로서 이름을 날리기까지 내 몸에는 무수한 칼자국 흉터가 남아야 했지. 그 중에는 꽤나 심한 상처도 많았는데 병원비가 없던 나는 아파도 참으면서 일해야 했어. 하지만 한국은 이렇게나 저렴하고도 신속하게 수술을 해주다니 그간의 내 삶이 전부 부정당하는 느낌이구나. 사실 이건 유럽인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입니다. 턱없이 적은 의료시설과 비싼 사설 의료비는 저희로 하여금 아파도 참게끔 만들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어쨌든 한국의 수준 높은 모습을 본 아빠는 이제 완전히 생각이 바뀌신 모양이었습니다. 인프라와 시민의식은 말할 것도 없고 행사에 참여해보니 한식의 수준도 몹시 훌륭한 것 같다며 한국을 마음에 드셔하는 듯 보였죠. 그리고 아빠는 저희를 도와줬던 한국인 대학생 실습생의 인성과 실력이 마음에 든다며 자신의 대학에 초청까지 하셨는데요. 저만 보면 항상 그때 그 한국 놈이 사윗감으로 제격인데 라고 말씀하시며 입맛을 다시는 걸로 보아 아빠의 초청 목적이 조금 의심되기도 하네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뒤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이탈리아 교수에 대한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딜 어떻게 봐야 국제 정세에 관심 없고 요리만 하던 사람이 엘리트 코스라고 하는 거지.